이렇게 먼저 아주 작은 마이크를 귀에 넣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측정을 진행해보면, 그런데 이번 톰프리에 그래핀 드라이버가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못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용립입니다. 이거 리뷰가 많이 늦었네요.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LG 톰프리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오래 기다린 제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번 톰프리에 탑재한 드라이버가 대박입니다. 이거 출시 가격은 249,000원인데 이 가격 진짜 저렴한 가격입니다. 정말 가성비 제품이 나왔어요. 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LG 톰프리 UT90S 박스입니다. 크라프트지를 사용했는데 전면에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Life's Good. 세계 최초 돌비 애트모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UV 나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공인실은 특이하게 상단과 좌측 두 군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박스를 열면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아래 톰프리가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두 칸으로 나뉘어 담겨 있네요. 액세서리는 C2C USB 케이블과 이어 팁이 있어요. 엄청 세네? 뜯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네요. 이번에 이어 팁이 좀 특이하죠? 전면 가이드와 안쪽에 우레탄 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총 4가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도 있습니다. 3.5mm 단자에서 USB로 연결되는 케이블이죠. 멀티기능 폼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팁 내에 있는 폼을 분실할 우려가 있어서 여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톰프리 화이트 색상입니다. 약간 펄이 들어간 방광으로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마감으로 지문이 묻지도 않고 흠집에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전면에는 LED가 2개 있고 아래 UV 나노가 있죠. UV 나노 작동 확인을 위해 LED를 별도로 달아주었습니다. 작동하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왼쪽에는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두색이 보이면 활성화되고 이어버드는 기본적으로 동글과 먼저 페어링이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내부 무드 등이 멋지게 들어오네요. 여기 뚜껑 쪽에 LG 로고와 아래에 돌비 애트모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어버드를 들어보면 내부에 UV LED가 보이네요. 이 이어버드는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존 톰프리에 있던 스템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여기 스템이 살짝 남아있긴 한데 많이 짧아져서 콘차 타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마감은 케이스와 동일하게 반광에 미세한 펄이 들어간 크림색 느낌이 나고요. 이쪽에 마이크 홀이 2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돌려보면 여기 착용 감지 센서가 보이네요. 그리고 R은 레드로 마킹해놨습니다. 이어 팁은 타원형이죠. 이렇게 안쪽을 보면 이 이어 팁은 얇은데 여기 코 쪽은 이중사출로 보강을 해놨어요. 그리고 노즐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서 다른 이어 팁과 호환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그리고 끼울 때는 여기 양쪽에 있는 가이드를 보고 장착하면 됩니다. 자,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 톰프리는 제 귀를 기준으로 만든 것인지 이게 신기할 정도로 제 귀에 아주 딱 맞아요. 특히 여기 스템이 여기 주관절은에 딱 들어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착용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LG 벨벳 폰을 꺼내봤어요. 여러분이 처음 구매하고 제품을 꺼내면 바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알림창이 뜨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TX 어댑티브가 연결되었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보면 바로 톰프리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추가 기기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이어버드가 케이스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이어버드를 약 3에서 5초 정도 터치하면 페어링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페어링 모드는 이렇게 파란색이 깜빡이는 걸로 알 수 있죠. 자, 톰프리 앱에 들어와 보면 가장 먼저 배터리량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를 제어할 수 있고 주변 소리 듣기는 듣기 모드와 대화 모드가 있는데 이 대화 모드는 목소리를 더 잘 들려주는 모드입니다. 아래는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기본 프리셋은 5가지이고 돌비 애트모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설정도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파일 밴드를 지원합니다.
터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요. 멀티 포인트와 멀티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이 멀티 페어링은 최대 5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멀티 포인트는 동시에 2대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에서 바로 연결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설정을 보면 착용 테스트가 있고 음성 알림 설정, 착용 설정, 자주 쓰는 기능 순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 톰프리 랩을 보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UV 나노를 충전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고요. 게임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 세팅을 하면 빠르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속삭임 모드는 외부에서 조용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이어벨을 빼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통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와이어리스는 고음질 또는 지연 최소화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이어버드 찾기 기능도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4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동안 딱히 끊김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연결 안정성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코덱은 SBC, AAC, 그리고 F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합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해서 FTX 어댑티브 모드 중 24비트 96kHz까지 지원해서 고음질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FTX 어댑티브를 지원하지 않죠. 그럴 때는 이 충전 케이스를 동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동글 기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으면 3.5mm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고 이어폰 잭이 없으면 이 C2C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FTX 어댑티브 동글보다는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게임 모드가 별도로 있는데 이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기능도 이렇게 고음질과 지연 최소화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연결 안정성 세팅을 아주 잘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기능은 단순히 고음질로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기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 녹캔되는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기능을 사용하면 기내 영화도 무선으로 보면서 녹캔 작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러닝머니션 할 때 블루투스를 지원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도 매번 블루투스 설정 들어가서 연결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 동글만 꼽으면 바로 녹캔 켜고 음악 들으면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쓸모가 많죠.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311ms, Z 폴드 기본 253ms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64ms, Z 폴드 113ms로 영화 감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최적화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게임 모드를 지원하죠. 게임 모드를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200ms, Z 폴드에서 144ms로 지연이 줄어듭니다. 이 게임 모드는 안드로이드 폰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와이어리스 기능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고음질 모드에서는 360ms로 연결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연 최소화 모드에서는 84ms로 딜레이가 상당히 짧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측정 결과를 보면 동글 성능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배터리 구동 시간을 보겠습니다. ANC를 끄고 이어버드 단독 최대 9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36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NC를 켜면 이어버드 단독 최대 5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20시간까지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거 뭔가 ANC 작동에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통화 성능입니다. 총 3개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1개의 V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빔포밍 기술로 노이즈는 제거하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먼저 통화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90S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톰프리 T90S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제가 듣기엔 통화 성능이 꽤 괜찮게 들렸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계속 자주 통화하고 있거든요. 실제 통화 테스트를 할 때도 조용한 곳에서는 거의 폰으로 직접 통화하는 듯한 선명한 음질을 들려줬고 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확실히 조용한 곳보다는 살짝 말끝이 흐려지는 현상이 조금 들렸는데 전반적으로는 목소리가 상당히 잘 들렸습니다. AN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9.88 사이즈예요. 요즘 이 정도 사이즈 드라이버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죠. 일단 제가 들어봐도 AN 성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에어컨 정도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진짜 적막함만 느껴질 정도예요. AN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녹음으로 들려드릴게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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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톰프리 AN 성능은 확실히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수준급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파란색이 차음성이고 빨간색이 ANC입니다. 먼저 차음 성능을 보면 고음역대에서 최소 20dB 이상부터 30dB까지 성능이 나오고요. 중저역도 어느 정도 차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팁이 얇은데 차음 성능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AN 성능을 보면 최대 마이너스 43dB까지 성능이 나오는데 이 피크 값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저음과 극저음에서 전반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만 보고 다른 상급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측정 데이터는 여기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LG 개발팀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와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보여줬었어요. 이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더 좋은 측정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졌고 그걸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외부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체감상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제품도 있죠. 측정 결과는 매우 좋은데 실제로 청음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LG 개발팀에서 AN 성능 개선을 위해 실제 사람 귀에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 테스트를 경험해봤고요. 아쉽게도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먼저 아주 작은 마이크를 귀에 넣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측정을 진행해보면 이어 시뮬레이터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리 측정을 진행했을 때 테스트 모델분의 측정 결과를 보면 AN 성능이 좋은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었어요. 단순히 이 측정 장비에서 좋은 결과가 아닌 실제 사람이 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튜닝한다는 것이 진짜 개발이 아닐까요? 그리고 AN 성능이 다가 아니죠. 주변 소리 모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 체감상 작동 노이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저도 업무하면서 주변 소리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바람 소리는 살짝 들어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화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 목소리 대역을 강조해서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는 모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듣기 모드가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핀 드라이버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이어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핀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 큰 의미 없다. 이 필름 재질에 아주 미세하게 코팅해서 실제 물성은 이 베이스가 되는 원래 필름 특성을 많이 타고 약간의 조미료 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톰프리에 그래핀 드라이버가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못 믿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보는 성격이에요.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진짜 그래핀으로 만든 드라이버가 맞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돔 부분이 진짜 그래핀이에요. 그리고 엣지 재질은 아마도 우레탄일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래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핀 드라이버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리 테스트를 하는데 사운드가 대역이 쫙 펼쳐지는 것이 하이브리드 이어폰 듣는 느낌이었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있고 BA를 한 3개 정도 그리고 EST도 한 2개 정도 단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단순히 원디디 느낌이 아니에요. 블루투스의 원디디인데 진짜로 대역폭이 높고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번에 사운드 정말 대박입니다. 잘 나왔어요. 그럼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는 그래프는 기본 내추럴 상태에서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데이터입니다. 기본 밸런스는 중음이 강조된 스타일이에요. 극저음이 조금 내려가고 고음도 조금 내려간 스타일이죠. 다음 로우 데이터로 보면 이런 밸런스예요. 이 사운드는 예전 DF 타겟을 좋아하시는 분이 들었을 때 아주 좋아할 만한 사운드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추럴은 저음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살짝 아쉽다는 얘기지 저음이 부족할 정도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핀 드라이버라서 그런가 저음에 확실히 잘 받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제가 얘기했던 그 다이나믹 BA EST 구성에서 이 다이나믹만 빠진 느낌이랄까요? 저음의 양감은 조금 없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 BA 드라이버만 사용한 저음의 느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퀄라이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좋았던 사운드는 베이스 부스트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베이스 부스트라고 하더라도 인이어 타겟보다 저음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BA와 EST 이 하이브리드 구성에 다이나믹 드라이버까지 딱 모두 갖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베이스 부스트 꼭 들어보세요. 이 저음의 양감부터 하이에서 찰랑거림까지 유선과 비교해서 약 95%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왜냐면은 이 AAC 코덱에서는 이 저음 양감이 좀 채워지면서 뭔가 소리 끝 마무리가 살짝 깔끔하지 못해요. 그럴 때 동글이나 FTX 어댑티브 코덱으로 연결해서 들으면 이 저음 해상도까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한 유선의 99% 정도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 1% 정도 차이는 남겨둘게요. 사운드 궁금하시죠? 저도 진심으로 공동구매 진행하고 싶네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스마트폰에 AAC로 연결했을 때와 USB 케이블로 동굴로 연결했을 때 비교 그래프입니다. 기존 AAC 코덱은 17kHz쯤에서 고음이 딱 끊깁니다. 하지만 동굴로 연결하면 스냅드래곤 사운드, FTX 어댑티브 코덱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하면 30kHz까지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저음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3.5mm 아날로그 단자로 연결하면 기본 정상 레벨로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LG 톰프리 UT90S를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톰프리 평가는 비슷하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탑재된 퓨어 그래핀 드라이버, 정말로 역대급으로 잘 만든 드라이버입니다.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가 하이브리드 드라이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탑재해서 제가 볼 때 이 20만원대 가격에서 사운드로 비교할 제품이 없습니다. 이 사운드만큼은 다른 고가 제품과 비교해도 좋을 사운드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톰프리가 예전 쿼드비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리고 AN 성능은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 체감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통화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특히나 이 동굴 기능으로 헬스장이나 비행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죠. 제 리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리뷰가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